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정당 지지도 그리고 비례정당에 대한 지지도 두 개 정당 지지도를 차례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보시는 것처럼 1, 2당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소폭 하락했고 크게 눈에 띄는 추이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군소 정당들이 미세하게 상승하면서 이제 1, 2당이 수치상 약간 낮아지긴 했는데 통계적으로 큰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네. 네, 오차범위 내의 변화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그런 변동이라고 보기는 이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비례정당 좀 보여주세요. 비례후보 정당 이번 총선에 사실 가장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네. 어느 비례대표 정당에 투표를 하겠느냐라는 의향을 물었을 때 지금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죠. 미래한국당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격차, 하향세가 이렇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떨어졌고요. 네. 지금 일단 이제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그러면 비례정당 득표율이 이 수준으로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는 이거보다는 각 정당들의 정당 득표는 선거 결과에서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무당층 비율이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무당층 비율이 있는 것이고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있지만 투표한 사람들만의 여론인 선거 결과에서는 이 무당층 비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10% 정도가 다른 정당들의 이제 비율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좀 올라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준연동형제 관련해서 의석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 비례 의석이 47석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2%한 50석 정도로 보고 2%당 한 명씩 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대충 이제 감을 잡으실 수는 있는데요. 네. 아까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이제 보시면 이 정당 주요 정당에서의 변동인데요. 미래한국당은 아까 정당 지지율에서 한 28% 정도 됐거든요. 네. 거기서 미래한국당으로 지지를 하는 것이니까 거의 상당 부분이 미래한국당, 비례정당으로 옮겨가는 것을 그러네요.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보수 정당에서는 그 이제 1인 2표제 하에서 보수 정당에서는 그 일관 투표를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원래는. 그리고 이제 진보 정당에서는 그 일관 투표를 하는 것들이 약하고 분산 투표하는 것들이 과거에도 이제 있었죠.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데로 이탈되는 현상인데 이번에는 그것이 좀 진보 정당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아까 한 40% 넘었던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만큼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다른 정당, 그러니까 열린민주당도 있고 정의당까지 세 개의 진보적 색채를 지닌 정당에게 아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들이 분산되는 현상들,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미래통합당보다 정당 지지율이 실제는 더 높았지만 네. 비례투표 의향의 두 개 정당만, 제1, 2당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미래한국당이 비례투표 의향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을 합하면 얼추 더불어민주당의 아까 그 네. 정당 지지율이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진보 진영에서는 비례 정당 투표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갈리는 모습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도의 특징상 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비례정당 논란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예. 어쨌든 좀 더 진보적 색채가 뚜렷한 정당에게 투표하기를 바라는 진보 성향층도 이제 있을 것이고, 네. 그런 면에서 또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당을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진보 진영이 범과반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이제 분산 효과가 상당히 이제 크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났을 때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을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당을 어느 당으로 정할 것이냐라고 네. 하는 것입니다. 지역구 정당 의석만 가지고 일당을 구분하는 것들이 이제 과거에 관례였고, 그런 일당에게 국회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배분하는 이제 정하는 권한을 주는 이제 것이 우리 국회 이제 관례였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위성 정당이 있다 보니까 지역구 의석만 가지고 일당을 정할 것인지 어느 비례 정당에서
투표하는 이제 의석수를 다시 정당으로 복귀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논의들이 아마 이제 개원 협상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타협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 국회법대로 그런 관례로 인한 타협으로 할 수 없고 국회법대로 아마 투표로 제적 과반수 투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국회법에는 예.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번에는요. 저희가 다른 여론조사 수치를 좀 보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오전에 네. 서울 종로에서 종로 대첩을 펼치게 될 이낙연, 황교안 후보가 첫 TV 토론회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서 두 후보의 견해와 이거 굉장히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네. 그만큼 코로나19가 이번 총선의 큰 변수다라는 데는 뭐 누구도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 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처 평가가 어땠습니까? 네. 라고 유권자 여러분들께 물어봤더니 이렇게 잘한다는 평가가 상당히 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비슷한 여론조사가 많이 실시되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50%대 또는 높아도 60%대였는데 70%대가 나온 것은 뭐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정부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긍정 평가가 높은 것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뭐 초반에는 상당히 어쨌든 불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정부의 미숙한 대응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네. 실제로 이제 외국의 평가들이 상당히 이제 국내에 전해지고 외국에 악화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상황이 많이 진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면서 어떤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총선을 할 때 각 당에서는 선거 전략, 이른바 프레임을 짜지 않습니까? 이 프레임을 짤 때 통상 야당에서는 여당에 대한 또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들고 나오는 게 지금까지의 일관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의 어떤 그 정권 심판론보다 그리고 또 이번 야당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우선시돼야 된다라는 게 그런 의견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식으로 선거 프레임이 짜지고 이것들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또 다른 관심사인데 예. 이 안정론과 견제론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이같이 수치가 나왔습니다. 역시 같은 중앙일보를 통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 부분도 좀 분석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프레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정당이 여러 가지 정책도 있고 후보에 대한 자랑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바쁜 대중들, 바쁜 유권자에게 한 장짜리 그것도 길기 때문에 한 문장짜리 보고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보고 우리를 선택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뭐냐 하면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는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야당을 찍어주세요라고 보고서를 올리는 것이고 네.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 현 정부의 국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우리 여당을 찍어주세요라고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프레임 자체는 모든 이제 정당들을 후보들의 메시지에 이것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런 의미라는 것을 통일된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것인데요. 네. 이제 애초에 전통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실제적인 프레임입니다. 뭐냐면 국정 안정론이라고 하는 방패, 그다음에 정권 심판 견제론이라고 하는 창의 대결이 전통적인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어떤 지난 탄핵에 대해서 비토 정서를 많이 완전하게 회복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권층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 비호감도 비토 정서가 상당히 높게 이제 있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저에는 이제 여당에서는 여권에서 야당 심판론이라고 하는 원래 이제 여당이 야당을 향해서 잘 쓰지 않는 과거 선거에 잘 없던 그래서 야당에서도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론 여당에서도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라고 하는 심판론 대 심판론이라고 하는 이른바 쌍방 심판론이 맞붙는 이제 흐름으로 밑바닥에는 여전히 이제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이런 구도도 함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야당 심판론이 사실은 팽팽하게 좀 맞서줘야 야당으로서는 이제 기운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 네. 다소간 지금 이제 격차가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야당으로서는 좀 이 프레임에 대해서 좀 먹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수도권 등에서 약간 답답함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 이제 어쨌든 남은 기간 얼마나 이제 심판론을 이제 활성화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야당한테는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여당으로서는 어쨌든 이 국정 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은 전쟁과 같은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심판은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변화보다는
어쨌든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안정을 바라는 심리가 좀 더 발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것을 여당에서는 뭐 코로나 일꾼론이라든가 코로나 대응을 누가 더 잘하는지 이런 것을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뭐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심이라는 거는 물결치는 파도와 같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어떻게 요동칠지 그렇죠? 모르고 이런 네. 것들을 민심을 반영해서 더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정당이 전략을 잘 짠다면 또다시 이런 판세는 또 뒤집힐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참고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과반 의석을 과연 차지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향후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여당, 야당 과반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라는 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당이 과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비율이 35.4%, 야당이 과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5.5%니까 이것만 놓고 본다면 아마 이제 여당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조사 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분위기상 유권자들이 이제 판단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야당이 과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가장 많은 응답은 어쨌든 여야가 비슷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것은 이제 어떤 정당에 대해서 지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제 단순히 평가하는 것이죠. 실제 이제 지역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여론조사에서 누가 당선될 것 같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유사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참고를 하시면 될 테고 그러나 지금 현재 바뀐 선거법 하에서는 사실 어느 정당도 단독으로 과반이 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어렵다.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분위기를 어쨌든 감지하는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참고 자료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격전지 한 곳을 선정해 봤는데요. 전남 목포입니다. DJ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전남 목포에서는 이렇게 3자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현역 의원이고요. 4선. 이 지역에서만 3선을 내리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소속 정당은 달랐죠. 여기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지낸 김원희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고 정의당도 원내대표를 지낸 현역 의원인 윤소아 후보가 나섰습니다. 네. 이 구도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이 주목받는 것은 이제 주요한 인물인 삼자 대결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중들이 너무나 잘 알고 전국적 인물인 이제 박지원 의원이 어쨌든 출마를 했다는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박지원 민생당 후보가 상당히 그 중량감에서는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무난하게 당선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예상들이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조사 결과들을 살펴보면 보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의 김원희 후보가 이제 40%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10%포인트 격차로 이제 박지원 후보가 2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일반의 대중과는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온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만큼 이 목포를 포함한 호남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제 또 현 정부에 대한 우호적 정서가 이전보다 지난번에 국민의당이 이제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국민의당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면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 흐름으로 완전히 이제 바뀐 것을 이 결과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김원희 후보는 이제 생소하시기는 하시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서울시 정무부 시장도 하고 또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이제 행정관도 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박지원 후보는 김원희 후보를 상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람이다라고 한 공세를 하기도 하는 것인데요. 근데 김대중 정부 또 청와대에 있었던 인물이기도 한 것이니까 그것이 이제 얼마나 먹힐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지원 후보가 밑바닥표를 오랫동안 다져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어쨌든 투표를 감안한다면 또 박지원 후보가 뒷심을 발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텐데 어쨌든 지금의 분위기로는 김원희 후보가 어쨌든 상당히 앞서가 나가고 있는 것이 이제 당세와 함께 그렇기 때문이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젊은 또 변화를 바라는 기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선거가 우리가 중량감 있는 인물, 박지원 후보가 얘를 제일 잘할지, 김원희 후보가 제일 잘할지, 윤순아 후보가 제일 잘할지라고 판단하게 되면 박지원 후보가 아마 유리할 것이긴 할 텐데 오랫동안 박지원 의원이 이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번엔 박지원 의원을 해야 될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해야 될까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그 유권자들에게 전달되게 되면 상당히 그 해당 의원은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마 지금도 이제 그런 변화에 대한 고민들도 유권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김원희 후보, 다른 후보가 신인 후보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원희 후보는 지금 호남 지역의 더불어민주당의 강세
네. 이런 바람을 좀 등에 업고 싶을 테고 박 전 후보는 지역 3선의 탄탄한 조직 기반이 네. 가장 큰 강세일 거고요. 그리고 네. 윤소아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의 목포의 토박이였죠. 목포 토박이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유권자들의 민심을 사로잡는 데 활용하고 싶을 텐데 남은 기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명의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다 하게 됐을 때 네. 가장 큰 변수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투표율이 이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박지원 후보는 고령층에서 오랫동안 이제 지지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윤수아 후보나 김원희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는 이제 처음 진출을 하는 것이어서 또 진보적 색채가 강한 정당이고 그러면 젊은층 등 이제 어떤 과거에 이 지역에 오랫동안 터줏대감 역할을 했던 박지원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높지 않았던 젊은층들 같은 경우에 지지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김원희 후보나 윤수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젊은 층들 20대, 30대, 40대에 투표장으로 이제 유도해 낼 것인가라는 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네. 박지원 후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령층들 중심으로 투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면 좀 더 승산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 투표 참여 여부는 어쨌든 유권자들의 몫이니까요. 네.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지금까지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